바다로 간 화가. 그 화가는 오랫동안 큰 도시에서 살았단다. 그는 도시의 큰 길들, 구석진 곳과 골목들을 그렸어. 집과 뒷마당들을 그렸고 작은 가게들과 햇빛에 바란 차양, 먼지 낀 진열장 앞에 내놓은 과일과 채소들을 그렸지. 양산 아래 식탁보가 나부끼는 거리의 카페들을 그렸고 자동차와 버스, 전차, 역과 기차들을 그렸어. 굴뚝에서 솟아오르는 연기를 그렸고 공원의 상수리 나무들과 둥그런 화단들, 또 새똥으로 얼룩진 충혼비와 동물원을 그렸어. 화가는 광고 벽화를 그렸고 영화관과 오페라 극장, 감옥을 그렸어. 보행자 전용 거리의 악사들도 그렸고 놀이터에서 노는 아이들과 벤치에 앉아있는 떠돌이들도 그렸지. 애완견들과 길 위의 개똥들을 그렸고 유리창 너머 방 안에 틀어박힌 게으른 고양이들과 쓰레기통 옆에 배고픈 고양이들, 광장과 지붕 위에서 제잘되는 비둘기들을 그렸어. 또 도시 앞의 숲과 숲을 둘러싼 들판을 그렸고 호수와 시냇물과 쓰레기장을 그렸어. 화가는 이 모든 것을 다 그렸어. 그러면서 늙어갔고 숨 많던 검은 수염은 하나둘 빠지며 잿빛이 되었지. 화가는 생각했어. 이제 무엇을 그릴까? 화가는 사람들이 바다에 대해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 바다는 끝없이 넓고 말로 다 할 수 없이 아름답다는 거야. 그렇지만 화가는 가난했어. 화가가 버는 돈으로는 겨우겨우 작은 집에 새들어 살면서 캔버스와 물감, 옷과 먹을 것을 마련할 수 있었지. 그러니 어떻게 바다를 보기 위해 여행을 떠날 수가 있겠니? 화가는 자존심이 센 사람이었어. 그냥 주는 돈은 절대 받지 않았지. 내게서도 받지 않았는걸. 우리는 친구 사이인데도 말이야. 화가는 한동안 상상을 하는 것만으로 만족해야 했어. 바다가 그려진 책들을 보고 여행 안내서들을 들추고 이미 바다에 가봤던 사람들의 말을 귀담아 들었어. 화가는 바다로 가는 꿈을 버리지 않았던 거야. 하지만 이제는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았어. 너무나 바다가 보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어. 보고 싶다 못해 열이 나는 느낌이었지. 거의 잠도 이룰 수 없었어.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바다뿐이었지. 화가는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 감자와 빵만 먹었고 물만 마셨지. 머리도 직접 잘랐고 수염도 직접 다듬었어. 버스나 전차도 절대 타지 않았지. 자전거도 팔고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찻잔 세트도 팔았어. 옷장과 소파, 책들, 수제 장식장과 손목 시계까지도 팔았어. 그리고 어느 날 저녁 텅 빈 집에 앉아 돈을 세어보았지. 충분했어. 화가는 차표를 샀어. 다음 날 아침 내가 그를 기차역으로 데려다 주었단다. 화가는 하얀 손수건을 흔들었고 나는 그 손수건이 작은 점처럼 보일 때까지 지켜보았어. 세상에 자신의 꿈과 만나는 행운을 가진 사람은 많지 않아. 화가도 그것을 알고 있었어. 섬으로 데려다 줄 배를 타려고 기차에서 내렸을 때 그는 얼마나 흥분되었는지 몰라. 어찌나 가방 손잡이를 꽉 쥐었던지 손가락이 아파 경련이 일 정도였단다. 그리고 화가는 바닷가에 서 있었어. 마음속의 모든 말, 모든 생각이 조용해졌어. 바닷물은 하늘까지 맞닿았고 파도가 되어 밀려와 모래를 핥고는 다시 물러섰어. 하얗게 부서지는 파도들은 노래를 흥얼거리는 것 같았고 그 멜로디는 화가의 가슴 한가운데로 파고들었지. 섬에 간 화가는 값싼 집을 빌렸어. 작고 그다지 깨끗하지도 않은 집이었지. 벽도 울퉁불퉁했고 가구라고는 달랑 침대 하나, 탁자 하나, 옷장 하나뿐이었단다. 마루는 발을 딛자마자 삐걱삐걱거렸어. 세면대 위에 거울은 흐려서 잘 보이지도 않는 데다가 거미줄 같은 금이 가 있지 뭐야. 하지만 화가는 창문에서 바다를 볼 수 있었어. 거기서 바다를 보고 있으면 마치 이 세상에 화가와 바다와 새로운 멜로디만 존재하는 것 같았어. 화가는 날마다 스케치북과 연필을 들어
있는 가방을 메고 여기저기 돌아다녔어.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모두 그렸어. 비가 오는 날이든 해가 뜨는 날이든 상관하지 않았지. 화가는 이곳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다가 반기며 달려오는 것들을 남김없이 그리고 싶었어. 하지만 손가락들이 그 마음을 따라주지 못할 때도 있었어. 화가는 바다를 그렸어. 바다는 언제나 달랐어. 잿빛인가 하면 파란색이었고 초록빛인가 하면 마치 은가루를 뿌려놓은 것 같았지. 시시때며 사납게 날뛰는가 하면 다시 탁자 위에 깔아놓은 식탁보처럼 매끄럽고 평화로웠어. 그는 밀물과 썰물을 그렸고 방파제와 이끼 낀 갈대 모자를 쓴 삐딱한 집들을 그렸어. 담을 기어오르는 장미, 조개, 파도 거품과 함께 실려오는 갈색 바닷말들도 그렸어. 또 모래 언덕과 갈대, 모래사장에 빛바랜 마로줌 나무도 그렸어. 화가는 항구의 고깃배들을 그렸고 낚시터 옆에 나룻배들을 그렸어. 들판 위에 트랙터들, 방금 간 밭 위를 맴도는 배고픈 갈매기떼, 그물을 기우는 계잡이 어부들, 울타리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노인들, 모래톱 위에 남겨진 알 수 없는 같은 자국들을 그렸어. 목장의 소들과 두기의 양들, 땅을 가르듯 흐르는 도랑들과 그 위에 비친 조각난 하늘을 그렸고 창고와 외양간, 너른 풀밭 뒤에 커다란 건초 뭉치를 그렸어. 또 일하는 농부들과 마당 앞에 거름더미, 바쁘게 구덩이에 모여드는 닭들도 그렸어. 그는 아침 일찍 동이 트기도 전에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날이 저물 때까지 그림을 그렸어. 오래지 않아 섬사람들은 그를 알게 되었고 화가도 그들을 알게 되었지. 좋은 생활이었어. 낮에는 나른한 냄새를 풍기는 정원에서, 밤에는 찌는 듯이 더운 방 안에서 포도주나 차 한 잔을 마시며 함께 앉아 있었지. 그러면 화가는 가방에서 연필을 꺼내 비바람에 씻긴 얼굴들이며 웃음과 침묵, 그가 발견한 모든 것들을 그렸단다. 때때로 사람들은 화가가 그린 그림을 보고 싶어 했어. 그림을 보여주면 그들은 오랫동안 곰곰 생각하며 쳐다보다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 하지만 아무리 검소하게 살아도 화가의 돈은 점점 줄어들었어. 집주인 아주머니가 그의 그림을 사주었어. 우편 배달부도 사주었고 화가가 가끔 들르는 작은 술집에 요 종업원도 사주었지. 그래서 화가는 섬에서 몇 주 동안 더 머무를 수 있었어. 그렇지만 화가는 다시 도시로 돌아와야 했어. 돈이 다 떨어졌기 때문이지. 화가는 그림 한 뭉치와 돌멩이 한 줌, 조개 한 자루, 하얀 모래 한 봉지를 가지고 섬을 떠났어. 하지만 머릿속에는 그리지 못한 그림들로 가득 차 있었단다. 그는 가방을 풀고 이젤 앞에 앉아 기억들을 그렸어. 화가가 그린 가장 아름다운 그림에는 바다가 보여. 그리고 그 바닷가 절벽 위에는 꽃이 핀 정원이 있고 그 속에 갈대 지붕의 작은 집이 웅크리고 앉아있지. 그 집 벽에는 담쟁이와 장미들이 넝쿨을 뻗고 있고 화가는 그 그림을 침대 위에 걸어 놓았어. 그 그림이 자기가 지금까지 그린 것 중에 가장 좋다고 생각했어. 누가 그 그림을 사겠다고 하면 언제나 말없이 고개를 저었단다. 이 그림이 어디가 특별한지 말하기는 어렵단다. 보면 그냥 느껴졌어. 그것은 놀라운 빛을 지니고 있었어. 지치지 않고 소리 없이 변하는 빛을. 꼭 바다처럼 말이야. 그러나 그는 돈이 없었어. 그림을 팔기가 쉽지 않았거든. 돈이 될 만한 것도 남아있지 않았어. 무엇보다도 화가는 이제 너무 늙어버렸어. 힘든 여행을 하기 어려웠지. 도시로 돌아온 게 잘못이야. 화가가 내게 말했어. 모든 것을 잘 생각하고 결정했어야 했는데. 그리고는 미소를 지었지. 하지만 난 슬퍼하지 않아. 바가 바다를 보았고 또 그렸으니까. 어느 날 오후
화가는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그 그림을 바라보고 있었단다. 방에다 걸어둔 그림은 오직 그것뿐이었지. 처음에는 알아차리지 못했어. 그 다음에는 눈이 장난을 치다 보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자세히 쳐다보니 잘못 본 것이 아니었어. 작은 집 문이 빠끔 열려져 있는 거야. 화가는 눈을 비비며 몸을 앞으로 구부렸지. 그 순간 문이 조금 더 열리지 뭐야. 안을 들여다보니 아늑한 방이 보였고 그 한가운데 이젤이 놓여 있었어. 화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림으로 다가갔어. 활짝 열린 문으로 말이야. 그러자 그림이 그를 들여보내는 거야. 화가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에 전혀 놀라지 않았어. 당연하다는 듯이 그림 속 방으로 들어가 이젤 앞에 앉았단다. 날마다 오후가 되면 화가는 도시를 떠나 그림 속으로 들어갔어. 모래사장을 따라 산책을 하며 돌멩이도 줍고 물에 떠내려온 것들도 주었지. 정원 벤치에 앉아 당아옥의 장밋빛, 금송아의 부드러운 노란색, 투구꽃의 깊은 파란색을 바라보고 라벤더와 박하와 꿀풀의 향기를 들이마셨어. 걸으면 발 밑에서 먼지가 구름처럼 일었지. 그림 속은 언제나 여름이었거든. 잠들기 전에는 달빛이 마룻바닥에 그리는 무늬를 지켜보았어. 빗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도 하고 파도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기도 했지. 화가는 깊은 잠을 자고 아침이 되어서야 도시로 돌아왔지. 어느 날 아침 그는 이제 도시로 돌아가지 않기로 결심했어. 그 그림은 지금 우리 도시 미술관에 걸려 있단다. 사람들은 그 앞에 서서 감탄하며 바다와 정원과 작은 집을 바라본단다. 하지만 집의 문은 닫혀져 있어. 그런데 내게만은 이따금 그 문이 열린단다. 미술관에 나 혼자만 있고 다른 관람객이 없는 날.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런 날은 너무 드물어. 나는 이제 놀라지 않아. 내 친구 화가는 차 한 잔을 마시자고 나를 초대하고 우리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지. 이따금 날씨가 특별히 아름답고 햇빛이 따뜻할 때면 모래사장을 따라 산책을 하기도 해. 물속에 발을 담갔다가 따뜻한 모래에 앉아 말리기도 하고. 내가 떠날 때 내 친구 화가는 정원 문 옆에 서서 손을 흔든단다. 그 사이에 그의 옷은 많이 낡았고 수염은 눈처럼 휘어지고 또 길게 자랐지. 그러나 화가의 얼굴에는 언제나 행복한 미소가 어려 있단다.